고민이 많이 됩니다. 주도 섹터 공략 시간을 통해서 이 고민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또 미국의 훈풍을 받아가면서 2600선을 지켜내긴 했거든요. 여기서 더 가려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키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빨리 돌아와줘야 될 텐데 네. 좀처럼 좀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방금 네.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지수가 움직이려면 거대한 삼성전자가 네.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 날이었나요? 실적 발표가 나온 게? 네. 실적 발표 나오고 낙폭은 그나마 좀 제한적이긴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직도 네.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지금 6만 원이 종가 기준으로 잘하면 이거 이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이제 우리 지수가 아주 세게 지금 치고 가긴 좀 어렵고 오늘 지금 밤인가요? 내일 새벽에 이제 테슬라 또 로보택시 공개도 있잖아요. 네. 그걸 앞두고 지금 테슬라가 좀 쉬는 그림이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네. 쉬면서 LG 에너지솔루션도 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만으로 지수를 강하게 그러니까요. 끌어올리기는 네. 좀 쉽지 않은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는 좀 놔두고 좀 지수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놔두고 결국에는 그럼 섹터 안에서 뭔가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조금 꿈틀꿈틀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화요일 날은 조금 쉬었지만 오늘은 다시 그 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AI 반도체 쪽에서 뭔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자료부터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 젠슨항 CEO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수요 걱정 없다. 블랙웰은 여전히 수요가 강력하다,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와 관련된 그나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위주로 반도체는 좀 꿈틀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쉬는 사이에 대만의 폭스콘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엔비디아의 GB200칩 공장을 우리가 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업황이 안 좋고 수요가 별로 없으면 짓지도 않겠죠. 공장을 지을 일이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 폭스콘이 이렇게 엔비디아와 관련된 공장을 건설하는 걸로 봤을 때 확실히 엔비디아의 HBM, GPU 쪽의 분위기는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잘하면 이제 사상 최고치에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TSMC가 우리가 쉬는 사이에 9월달 매출인가요? 잘 나왔죠. 맞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 거기에 들어가는 관련된 부분들을 TSMC가 파운드리로 해주고 있는데 이 TSMC의 매출도 좋다라는 것을 보면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쪽의 AI 쪽은 나쁘지 않은 업황이지 않나. 그래서 TSMC의 주가도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실적 좋으니까 주가도 지금 양호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렇네요. 그러네. 여기 제가 일부러 안 그렸습니다. 같이. 삼성전자랑 만약 SK 하이닉스를 같이 그려서 비교를 했으면 상당히 좀 소외된 그러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TSMC만 그렸는데 어쨌든 만약에 반도체 내에서 좀 관련주를 제일 편안한 걸 고른다면 국내보다는 확실히 엔비디아 아니면 TSMC 같이 경쟁 사가 없이 온리 원인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 찾는다라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엇갈리네요. 그죠?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렇게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 엔비디아, TSMC가 HBM, GPU 쪽이 견조하다면 거기에 이제 또 반도체를 하니까 그죠? 그나마 괜찮은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봤듯이 아직까지 HBM의 대응이 조금 느린 편이고 파운드리 쪽은 1조 5천억 정도의 적자를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파운드리도 역시 TSMC가 잘하고 있고 그러면 경쟁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국내 메모리사 두 개는 엇갈리는 그러한 그림이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나마 또 대안을 찾는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좀 그나마 나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물론 삼성전자는 6만 원 아래는 밸류는 싸다. 그거는 맞죠, 그죠? 근데 주가가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봤을 때 앞에 있는 해외 2개, 그 다음 하이닉스 뭐 이런 순위 되지 않을까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GPU라든지 HBM 쪽의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을 국내에서 좀 본다면 제가 사실은 이 페이지는 월요일에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이제 코너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 왜 TC 본더 이야기 많이 했죠. 이 TC 본더 거기 보면 한미 반도체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하나 정밀 기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종목으로 에어로스페이스 분할돼서 나온 기업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것 같길래 제가 이제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 이제 세대는 하이브리드 본더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구리와 구리를 그대로 이제 붙이는 쪽인데요. 이거는 지금 한미 반도체보다는 하나 정밀 기계랑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 그리고 원래는 거의 이제 유일한 단독이었다가 한미 반도체가 하나 정밀 기계랑 뭔가 파일을 왠지 나눠 먹을 것 같은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대비해서 최근에 주가의 좀 탄력은 분할된 직후에는 주가가 좀 약했지만 최근의 며칠은 이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즈가 매우 강한 그런 요 그림이죠. 최근에 며칠 사이의 흐름을 보면 한미 반도체보다는 월등히 한 5배 정도인가요? 수익률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계속 저렇게 좀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 국내에서는 분할 이후에 뭐 리서치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도 이 외사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적어도 하나 비전 정도는 2조 원 정도를 이제 맥쿼리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비전이 CCTV 만드는 좀 옛날에 하나 테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정밀 기계의 가치는 그래도 한 뭐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면서 전체적으로 발행 주식수로 나눴을 때 58,0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 목표 주가를 우리가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 그림과 아까 말씀드렸던 건 수급인데요. 이게 원래는 에어로스페이스에 있었으니까 MSCI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빠져나와 버리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패시브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 수급이 있었고 방산에 또 들어가 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빠져나오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수급도 정리가 되었는데 10월 8일 화요일이죠.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기관들은 계속 바텀 피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세게 지금 이제는 딱 그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 기계적인 매도는 이제 끝이 난 거고 이 회사의 모멘텀으로 이제 집중해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강한 편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만약에 최고치를 뚫고 좀 올라가고 새로운 장비주에 대해서 기대치를 만약 가지게 된다면 뭐 하나 정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스터디를 좀 더 지금보다는 하는 분들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좀 일주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뭐 숨고르기 할 때를 좀 잘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좀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싶고요. 또 HBM 관련해서 그러면 꾸준히 이 안에서 아이디어 찾아야 될 것 같네요. HBM 쪽에서 그래도 반도체 수혜를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들한테는 일단 삼성전자가 좀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그나마 피할 만한 것들, 업황이 좋을 만한 쪽을 하고 있는 쪽을 봐야 되는데 이 HBM 테스트 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AI 쪽으로 뭔가 특화된 비중이 올라오는 쪽이 이 테스트하는 쪽, 소켓, 핀 이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ISC,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있죠. 테스트하는데 근데 이것들은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고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칩들을 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물량은 좀 늘어나고 테스트하는 부분들도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 한번 보시면 ISC의 수급인데 많이 팔았다가 상반기에 그죠? 상업펀드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두신도 그렇고. 그래서 빈집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4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폭 과대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본더 쪽 관련해서도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체크해봤고요. HBM 테스트를 위한 소켓이나 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ISC 같이 낙폭 과대한 쪽,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서고 있는 쪽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조선 쪽도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고 있어요. 8월 이후에 사실 기세가 꺾이긴 했는데 조선 하면 대표적인 게 뭐 슈퍼사이클, 그쵸.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 일단 실적 발표가 한 20일 이후부터 줄지어 있는데 자, 그러면 빠질 때마다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가는 지금 슈퍼사이클을 반영 못하는 것 같아서요. 네. 오히려 저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용어가 한참 많이 나올 때 그때는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들 좋게 보니까. 근데 지금 약간 앵커님도 질문을 주셨지만 뭔가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조정을 줄 때가 조선은 다음 사이클을 대비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조선 섹터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신조선가죠. 네, 그리고 중고성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전주 대비해서 약간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점이다. 이런. 그리고 오른쪽에 이 조선이 좋게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데 중국이 지금 살아나면 이거 철강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 이 두려움도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진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왼쪽을 보시면요, 연초 대비해서 섹터별 주가 수익률인데 조선이 업종별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8월달 이후 좀 저는 숨고르기가 좀 한 게 아닌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달러 원 환율 하락했다라는 핑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이 다시 지금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다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원자재 가격대 상승했는데 최근에 다시 구리 가격대 중심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오히려 저는 3번 때문에 사실은 3분기 구간은 좀 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는 조업 일수 자체가 휴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감소하기 때문에 이 실적은 보통 3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노출하면 저는 오히려 악재의 저는 이제 해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려했던 게 이제 그렇죠.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조선 3분기 실적 안 좋다, 안 좋다니까.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번과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조선 사이클이 아주 좋았을 때요, 그때 조선사들이 2009년도에 중국이 경기가 좋으면서 중국하고 경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조선사들은 강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도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선사들은 꺾였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조선 기자재들은 상대적으로 1년 이상 더 길게 랠리가 좀 펼쳐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 조선사들한테만 물량을 주는 게 아니라 중국 쪽으로도 물량이 나가다 보니까 중국이 다 잘 돼도 수혜가 되기 때문에 조선사보다는 경쟁이 좀 심해도 좀 더 버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그런 사이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하고는 어쨌든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뭐 1, 2위 기업이 합병하고 하면 조선사끼리는 약간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엔진이나 이런 쪽. 근데 엔진은 우리가 이중 연료 쪽으로는 중국보다는 확실히 우리가 아직은 기술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주들이 발주를 낼 때 조선 중국한테 물량을 줄 때도 엔진은 한국 거 써라라고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게 당분간은 저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조선 쪽으로도 엔진이 나가고 중국 쪽으로도 엔진이 나가는 그런 사이클을 염두에 두면 과거 2009년도에 조선사보다
조선 엔진 관련된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사이클이 더 길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저는 그런 사이클이 벌어질 거로 생각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선 섹터는 3분기 실적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안에 그림. 그 대신에 3분기 실적 끝나고 나면 아마 엔진 기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없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박스권에서 좀 조정받을 때가 저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뚜껑 열기까지는 좀 아무래도 박스권 장세가 보여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없는 분들께는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또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게 딱 가시화되고 나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엔진 쪽이 좀 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엔진에 대해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